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공유하는 이유는 제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꼬여버려서 이게 현실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35살 중소기업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 결혼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처제와의 감정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충격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전자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민지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대기업 홍보팀 차장으로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당당했습니다. 난 내 커리어가 중요해.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거야. 괜찮아? 그녀의 당당함에 반해서 데이트 6개월 만에 청혼했고 반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넌 복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침실에서 가끔 이상한 제안을 했거든요. 여보, 우리 역할극 같은 거 해볼까? 내가 다른 여자인 척하고 처음엔 그저 신혼의 달콤한 실험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어요.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안는다면 어떨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진짜? 솔직히 말해봐. 판타지로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잖아? 이런 대화가 잦아지면서 조금 불편해졌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저 그녀만의 색다른 판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내 동생 좀 들이자. 걔가 서울에 취직했는데 집 구할 때까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예전에 처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좀 어색하긴 했지만 아내가 동생을 참 많이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처제는 수아는 아내와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중소기업에 첫 취직한 새내기 직장인이었죠. 아내와는 달리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처제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잠시 신세 지게 됐네요.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지낼게요.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좀 잘 챙겨줘. 걔가 남자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 대학 때 데이트 폭력으로 병원까지 실려간 적이 있어. 그 뒤로 남자들을 무서워해서 연애도 못하고 있어. 자기만큼은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걱정 마. 가족인데 당연히 잘 대해줄게. 처음 2주 정도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부엌에서 분주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형부, 이거 회사 가서 먹으려고 만든 샌드위치인데 너무 많이 했어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처음으로 처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 놀랐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건네며 아내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동생이 먼저 말 걸다니 정말 신기하네. 수아는 보통 남자한텐 눈도 못 마주치는데 제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자 처제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반응을 살폈어요. 와, 진짜 맛있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처제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피나는 연습의 결과예요. 언니는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실험 대상을 못 구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줄게. 단, 독극물은 넣지 말고. 처제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밤늦게 회식한다며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미안한데 급하게 베트남 출장이 잡혔어. 3박 4일 일정이야. 또? 지난주에도 싱가포르 갔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이사 자리가 보장된대. 우리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둘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묘하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바람피나? 하는 의심도 했지만 아내는 출장 가기 전에 짐을 꼼꼼히 챙기고 돌아와서는 현지 기념품도 사왔어요. 영상통화 때도 분명 호텔 배경이 보였고요. 아내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처제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정도였다가 가끔은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갔죠. 어느 날은 제가 장난삼아 물었어요. 혹시 나도 무서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말하던데
내가 남자들을 무서워한다고. 처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다르게 느껴져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형부랑 있으면 누군가 날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의 마지막 주.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도쿄 출장 중이었고 처제가 회식 후에 택시도 못 잡고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게 맞았네. 얼른 들어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제가 수건을 건네자 처제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약간 취기가 올라온 듯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형부, 제가 혹시 이상한 말 하면 기분 나빠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저 솔직히 말할게요. 형부랑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다른 남자들 앞에선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형부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거 나쁜 감정 맞죠? 술기운도 있었겠지만 그 말과 함께 처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도 동요됐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처제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 가끔 제게 건네는 미소, 우연히 부딪혔을 때 느껴지는 온기,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냐, 그냥 친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처제가 술에 취했네. 얼른 옷 갈아입고 따뜻한 물 마셔. 그 순간 처제가 갑자기 제게 안겼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몸, 젖은 옷을 통해 느껴지는 체온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형부, 저 미쳤나 봐요. 언니 남편인데, 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형부 생각이 나서 처제의 눈물 젖은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처제를 아는 제 팔, 그녀의 젖은 옷을 벗기는 손길, 욕실로 이어지는 발걸음, 그리고 샤워기 아래서의 뜨거운 시간, 모든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내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는 금지된 것을 나눴어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 앞에선 평범한 가족처럼 굴면서 뒤에선 배신의 시간을 보내는 이중생활, 양심의 가책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처제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 더는 못 참겠어요. 매일 밤 언니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언니한테 다 말할게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잠깐만. 그러지 마. 우리 관계 정리하자.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정리요? 형부, 저 이미 형부 없이 못 살아요. 사랑해요. 형부,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처제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처제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나갈게요. 다른 도시로 떠날게요. 언니 눈앞에서 사라질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내일 오기로 했는데, 어머, 무슨 일이야? 짐 싸고 있어? 처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흐느끼자 저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처제가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래서.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때가 됐나 보네.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렸어. 반응이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는데 아내의 말에 저와 처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침착하게 와인 3잔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앉아, 셋이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이 사랑에 빠진 거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아내는 냉정하게 한 대를 꺼내 피웠습니다. 아내가 흡연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어. 아내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특이한 취향이 있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특히 내가 아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걸 상상하면 흥분돼. 전 남자친구들과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그들은 내 취향을 이상하다고 했지.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내 동생과 정말로 사랑에 빠질 것 같았거든. 아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여기 오게 한 것도 출장 간다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사실 난 호텔방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상상하며 즐겼지. 처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내는 처제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미안해, 수아야. 하지만 너도 행복했잖아? 내가 형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난 그냥 내 판타지를 실현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용한 거야? 아내로서, 누나로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욕망을 충족시켰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 아내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한 집에 살자. 정식으로. 뭐, 저와 처제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내 말은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여보, 넌 내 남편이자 수아의 남자친구로, 수아는 내 동생이자 내 연인으로, 나는 너의 아내이자 수아의 언니로.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했어요. 물론 세상에 공개할 순 없겠지. 하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살자는 거야. 내가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난 여전히 내 아내로 남고.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언니는 행복해? 아내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행복할 거야. 내 판타지가 실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제안은 비정상적이었지만 처제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간을 줘.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내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까지 생각해봐.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날 밤, 처제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요. 들어와도 돼요? 처제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족은 없을 거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부를 포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니, 난 너도 포기하기 싫어.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관계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 형부 만나고 나서요. 형부가 제 세상을 넓혀줬어요. 처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봐.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무슨 세상을 넓혀준다는 건지. 아니에요. 형부는 제게 특별해요. 형부만이 제게 안전함과 설렘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해볼까? 셋이 한 집에서 처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형부만 괜찮다면요. 언니도 사랑하니까. 이게 언니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다음날 아침, 우리 셋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저와 처제는 결정을 내렸어요. 시도해보자.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해. 아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규칙? 첫째, 모든 관계는 동등해야 해. 너도, 수아도, 나도, 셋 중 누구도 소외되거나 강요받지 않아. 당연하지. 둘째, 외부에서는 완벽하게 일반적인 가족으로 행동해야 해.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돼.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질투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아내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난 오히려 이게 내 판타지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 그리고 여보, 넌 여전히 내 남편이잖아. 우리의 관계도 계속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누가 어느 방에서 자야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지,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었어요. 형부,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언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볼까 해요. 그래? 나도 도울게. 부엌에서 요리하는 저희를 아내가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리네. 처음엔 이런 말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녁에는 셋이 함께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자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평일에는 저와 아내가 주 침실을 쓰고 주말에는 제가 처제의 방에 가거나 가끔은 셋이 함께 영화를 보다가 주 침실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처제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순간 얼어붙었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커피 하나 줄래, 동생? 처제는 웃으며 언니에게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큰 갈등이 찾아왔어요. 제가 아내와 다툼이 있은 후 처제의 방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랑 싸웠다고 동생한테 가서 위로받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처제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니, 그런 게 아니라 형부가 너무 속상해 보여서. 아내가 눈물을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너희 둘만 행복하게 지내고 나는 뭐 구경만 하라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저와 처제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규칙을 정했잖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론 달라. 너희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야. 처제가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언니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언니를 소외시키다니. 앞으로 더 조심할게. 아내의 눈물이 멈추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굴었나 봐.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셋은 침대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가 제안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두렵더라고. 너희 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넌 내 아내야. 그리고 수아의 언니고 우리 셋은 서로가 필요해. 처제도 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형부가 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언니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생기는 거지. 아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철학자가 됐니? 셋이서 동시에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상황들도 많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부장님이랑 약속 있었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부장님 가족이랑 식사 약속 있던 거 맞지? 그런데 방 두 개에서 동시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7시. 네, 7시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보라고 불렀는데 두 사람이 다 대답한 거죠. 야, 나 아내한테 물어본 거야. 저도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처제가 방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킥킥거렸습니다. 이제 두 명의 와이프가 생겼네. 축하해.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친척들의 방문은 항상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설날의 장인, 장모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연기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수아도 곧 시집갈 때가 됐는데 적당한 남자 없니? 장모님이 처제에게 물으셨습니다. 처제는 제 눈을 슬쩍 보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적당한 사람을 못 만났어, 엄마. 에구, 너네 언니처럼 좋은 남편 만나야 할 텐데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어디 없나? 아내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 엄마 그런 말 마셔. 요즘 애들은 연애 안 해도 잘 살아. 그것보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음식 레시피 좀 알려줘.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셋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 같은 사람 어디 없냐고. 처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바로 여기. 아내가 제 어깨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난 원조지. 복제품은 없어. 제가 농담을 던지자 두 자매가 동시에 쿠션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제가 임신을 했어요. 처제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을 때 저희 셋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항상 조심했잖아.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100% 안전한 방법은 없잖아.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아내가 가장 먼저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처제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언니,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가 처제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 셋이 함께 이 아이를 키우자. 외부적으로는 내 아이인 것처럼 행동하면 돼.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아이는 우리 셋의 아이야. 내 동생의 아이이자 내 남편의 아이. 그러니까 내 아이기도 해. 처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셋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3인 관계가 아니라 곧 아이까지 있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특별한 생활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갈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정상적인 가족처럼 살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셋 모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민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진실된 것이라면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아내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이 관계를 제안했을 때는 그저 내 욕망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처제도 그녀만의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형부를 사랑하게 됐을 때는 너무 죄책감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운명이었다고 느껴요. 우리 셋이 함께여야만 했던 거예요. 저 역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관념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하지만 매일 아침 두 여성과 민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선택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여보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제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두 여성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치킨, 피자. 그러면 민서가 그 사이에서 뛰어오르며 외칩니다. 치킨 피자.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넷이서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가족의 정의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지라도